숲경영 체험님은 지금 현재로는 국고 융자가 8억까지 되는 걸 지금 시점에서 이 숲경영 체험님을 하는 데는 굳이 15,000평이 아니라도 한 1헥타 좀 넘어도 요걸 가능하는데 찻집도 하고 식당도 하라는 의미의 기준점 거기에 또 아주 극대노를 하고 화낼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주 많죠. 아주 많아요. 그 사람의 추진 능력을 검증하는 데 주안점을 둬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담보가 없더라도 그냥 무담보로도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면 이 사람의 능력을 믿고 해주는 거지 이 사람의 담보를 믿고 해주는 거는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도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 현장에 나와서 라이브 방송합니다. 10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살림 엑스포. 오늘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왔어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숲경영 체험님에 관련돼서 정보를 제공하고 나눠보려고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휴양림 관리소장이고요. 지금 현재는 산림조합 중앙회 종합기술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명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되게 좀 모시기 어렵다고 제가 계속 전달을 받았거든요.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산속에 카페 또는 펜션, 뭐 캠핑장 이런 걸 만드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카페를 만드는 사업은 아니고요. 목적 사업으로 카페를 만들 수 있는 산림 사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크게는 자연휴양림, 두 번째는 숲속 야영장,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23년 6월에 개정된 숲경영체험림.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3가지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조금 접근하기 쉬운 거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신다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는 아무래도 숲경영체험림이겠죠. 가장 적은 비용, 가장 적은 면적으로 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이고요. 그 다음이 야영장입니다. 야영장이 경영체험님보다 더 어려워요? 어려운 건 아닌데 비용이 좀 들죠. 물론 이제 규모를 크게 할 것 같으면 예. 숲경영체험도 얼마든지 크게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최소 면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숲경영체험림이고요. 그 다음에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하면 저는 야영장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숲 경영 체험님으로는 돈을 벌기가 야영장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나요?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게요. 소규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은 계곡이나 좋은 환경이나 좋은 숲을 가지고 그런 숲을 가진 소규모 임업인들이 있을까요? 큰 대농들, 네. 100헥타 이상, 200헥타 이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야 뭐 몇 개의 계곡이 있으니까 물 좋은 데 찾아서 휴양림을 한다든지 숲 경영 체험림을 한다든지 야영장을 하면 물론 거기는 빨리 성공을 하시겠죠. 근데 대부분 소규모 5헥타 미만의 이제 경영자들이 가진 숲에 보면 고객들이 찾는 계곡이라든지 좋은 숲들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돈을 좀 빨리 벌 수 있고 현찰화 시킬 수 있는 거는 숲속 야영장이 제일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숲속 야영장이다, 뭐 숲 경영 체험님들 이렇게 2가지만 오늘 집중해서 좀 알아보려고 네. 하는데 돈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돈을 받는다는 건 어떤 뭐 기준인가요? 융자를 저리로 받는다든지 또는 지원금을 얼마까지 나오는지. 숲경영체험님은 지금 현재로는 국고 융자가 8억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나오네요?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근데 그게 담보 능력이 안 되면 네. 받을 수 없습니다. 아, 담보를 그럼 뭘로 잡아야 되죠? 아마 그 자기가 조성하는 산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개인 재산으로. 개인 재산으로 국고도 융자를 해주지 담보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경영체험님 한다고 8억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개인 재산이 아예 없으면은 한 푼도 못 받아요? 예, 이제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그런 의지가 있고 진짜 숲 경영을 5년 이상 한 사람들이 숲 경영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보조금도 좀 주자라는 말이 있어서 네. 지금 옆에 회장님도 계시지만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따로 없나요? 지원금이 없죠. 만일 정말 재산이 없고 하기 어려우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임업 후계자로 선정받아서 기농자금으로 한 3억까지는 그거는 이제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 보조인가요? 보조도 융자입니다. 그 대신 융자. 1%로 저리로 오랜 기간을 해주죠. 10년 거치 10년 상황이고 산을 살 수 있는 데까지 3억 원을 줍니다. 산지 구입 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돈을 받아서 그걸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건 산지 구입 자금이지 사실 자본금은 안 되거든요. 산지 구입 자금, 임업 후계자가 된 다음에 그 자금을 본인 순서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았어요. 네. 3억짜리 산을 산 거예요. 그럼 그 산을 담보로 해서 숲 경영 체험림이나 숲속 야영장 융자를 받을 수는 없나요? 일단 그 산은 3억으로 샀기 네.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담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담보의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러면 산지 구입 자금을 3억을 받아서 산을 산 다음에 재배만 하려고 해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작업로도 내야 될 거고 네. 씨앗을 사더라도 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텐데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 씨앗 구입 자금, 자금로 이렇게 조성 자금 이런 것들은
경우에는 따로 융자를 해주는데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산림 경영 계획을 짜서 시장 군수를 통해서 산림조합을 통해서 융자를 따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 또한 담보가 융자입니다. 아니어도. 예, 그렇죠. 대신에 그거는 개인 신용 정보에 따라서 네. 그게 얼마가 될지는 정부에서 융자를 주거나 개인 담보가 없으면 사실상 쉽지 않죠. 쉽지는 않죠. 근데 제가 알기로 열무님이 담보 잡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열무님은 어떻게 조성을 하셨나요? 후계자 자금으로 주는 산지 구입 자금이나 경영 자금은 농심보를 이용하면 2억까지는 무보증으로, 다만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면 그냥 보증을 써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건 이자가 어떻게 되죠? 농심보는 이자가 아니고 일회성 1년에 한 번씩 예. 보통 아마 한 1억이면은 처음에 출발할 때 한 35만 원, 그 다음부터는 점점 내려가서 연 한 25만 원 정도? 1억을 밀리고 그 비용만 내면 된다. 그건 보증비용. 내가 이 돈을 빌려가지고 산을 샀는데 산이 뭐 어떻게 뭐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담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농심부에서 그걸 갚아주고 구상권 청구를 들어오고 있죠. 법적으로, 민사로. 어쨌든 농심부를 이용하셨다는 거죠. 지금 그 그렇죠. 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냥 말 그대로 보증만 서주는 기관. 그렇죠. 그거는 이제 농협, 산림조합, 수협에서 대출 나가는 그 금액에 뭐 얼마씩 출자를 해서 그게 비용이 모아지고 정부에서 자조금 형태로 거기다가 정책 자금을 얹어서 그게 보증 비용으로 쓰게끔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도 사고율이 있고 이러면 보증이 점점 이제 까다로워지죠. 요즘에 이제 문제가 임업인들이 농심보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지금 있죠. 작년, 재작년부터. 왜냐하면 농지에 빌려줬던 농민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빌려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증 지수, 예를 들어서 뭐 0.8% 이상이 올라가면 굉장히 어떤 위험 요소라 그러는데 그거 이상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 임업인들에게도 동일한 적용을 해서 자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임업인들은 사고율이 없어요. 그냥 조사를 해보니까 산을 사고 임대를 했다가 돌아가셔서 못 갚은 거, 그러면 그 산을 다시 담보로 가지고 오면 되는 건데 이런 데 들어가는 사고율 정도, 평이한 사고율 0.19%인가 막 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공동 적용하는 거에 대한 불만사항이 우리 임업인들은 많이 있죠. 그래도 말을 못하는 게 농심부에서 보증을 서는 대부분의 그 비용이 농민들, 농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비용이고 산림조합은 사실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 뭐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오늘은 이제 숲속 야영장하고 숲경영 체험팀이니까 숲경영 체험님은 최소 면적 기준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 5헥타 이상 산림을 경영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 면적은 없다고 하지만 5헥타 이상의 산림을 경영해야 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단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5헥타면은 15,000평이 있어야지만 숲경영 체험령을 한다라고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5헥타 이상 산림 경영을 한 근거가 그렇죠. 근거가 5년 있어요.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 숲경영 체험령을 하는 데는 굳이 15,000평이 아니라도 한 1헥타 좀 넘어도 이걸 가능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건이 있죠. 체험을 하기 위해서 숙박도 하고 찻집도 하고 식당도 하라는 의미의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체험님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나머지 숙박, 일반 음식점, 찻집이 허가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죠. 어찌 됐던 간에 다 대출이잖아요. 자기 자본으로 할 수도 있죠. 돈 있으면은 그러니까 대출 안 받으면 자본이 되지. 없이 하려면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보는데 융자 지원도 지원이라면 지원이거든요. 장기적 네네. 일러주니까. 근데 그걸 받을 수 있는 담보 능력이 된다 그러면 좋긴 하지만 그걸 받을 수 있는 담보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도 큰 부담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해서 성공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판단을 누가 감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실 농업에서도 흔히 많이 일어나는 문제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으로 청년들이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몇 억 이렇게 빌려주는데 농사가 망하거나 또는 숲 경영 체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망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변제 능력이 없죠. 기준이 있어요. 외국에서 이런 정책 사업들을 시행할 때는 우리나라는 담보를 기준으로 하는데 외국의 선진국들은 그 사람의 기획 능력이나 그 사람의 추진 능력을 검증하는 데 주안점을 둬요. 판단하는 심사 기준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고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담보가 없더라도 그냥 무담보로도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면 이 사람의 능력을 믿고 해주는 거지 이 사람의 담보를 믿고 해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악용 사례가 이제 좀 많이 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대 실시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은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 질문 하나 또 주신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숲 경영 체험님이잖아요. 네. 어떤 걸 체험해야 되는지 여쭤보셨는데 가서 잠을 자는 것도 체험이에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숲 경영 체험님은 경영을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숲 경영에 필요한 네. 생산적인 활동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숲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낙엽을 주어서 뭔가 탁구를 뜬다든지 네. 일본 같으면 낙엽을 따서 팔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체험이 될 수가 있다고 봐야죠. 그거는 이제 기획자가 만들기 나름인 거죠. 그리고 그게 통과가 돼야 어쨌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네, 거니까. 근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잠자리도 필요하고 식당도 그렇죠. 필요하고 네. 카페도 필요한 건데 잠자리를나 이런 카페를 하기 위해서 체험을 한다 이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네, 거니까 그렇죠. 이게 예. 인식의 전환이라는 거. 이제 이것을 허가를 내주시는 분이 어떤 엄청난 재량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작권은 아니고요.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회장님도 말씀하시지만 변화의식이 과도기라고 보거든요. 지금 살림을 보호만 했다가 산을 가진 사람도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푼 게 휴양림이었고 점점 나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올해 만들었죠. 숲경영체험이라고 만들었는데 숲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정체성 없이 카페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산이 너무 많이 훼손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 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5년 이상 경영을 했어야 되고 그만큼 또 경영계획서 경영했던 경험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 고생했으니까 돈을 좀 벌어도 되겠다 싶어서 부수적으로 놓은 게 숲경영체험의 숙박시설 또는 일반 음식점 이런 것들이지 그게 예. 사실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들으면서 드는 또 생각이 이거 얘기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시죠. 좀 얘기해보자면 지금 제한을 아까 하나 말씀해 주셨잖아요. 5헥타르 이상을 경영했던 그 경험치가 있는 사람 5년이 그런 사람들한테 숲 경영 체험님을 허가해준다. 그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라는 허들을 왜 이렇게 좀 높게 놨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자면 제 나이 또래 청년 임업인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아직까지 돈도 그렇게 많이 없었을 거고 당연히 5년 동안 경험을 했던 능력치는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러다 보면 나 이거 정말 하고 싶고 나 아이디어 너무 좋고 이렇게 한데 너무 장벽이 좀 높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예. 이제 5년이 허들이라고 생각하고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또 아주 극대노를 하고 화낼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주 많죠.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이 법의 취지 자체가 대를 거쳐서 40년, 50년 경영해 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10년으로 하자고 해도 지금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를 거쳐서 이거 공익적 가치에 헌신만 했는데 우리한테 좀 혜택을 줘야지 왜 이걸 다 열어놓느냐라고 얘기하는 의견이 한쪽에 또 많아요. 그래서 조율한 게 그게 5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이 이걸 좀 하고 싶은데 왜 우리한테 장벽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청년들이 뭘 하고 싶으냐는 거죠. 아니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산이 좋아가지고 산을 경영하는데 뛰어들어서 여기가 내 인생이라고서는 걸만한 메리트를 가지고 오면 그게 맞는데 네네. 그게 아니고 아까 후자처럼 저게 돈이 되겠네 숙박업 하면 저거 돈이 되겠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산림 경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근데 궁금한 게 이번 말고 다른 분야의 사업들 많이 있잖아요. 비슷한 분야로 찾으면 어업도 있을 거고 네. 농업도 있을 거고 그런 분야들도 이런 법이 있나요? 먼저 했던 사람들이 나 먼저 했으니까 너네들 이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거 하면은 좀 그래 라고 해서 막는 이런 제도가 있는 사업이 또 있나요? 그걸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막는다고 그게. 얘기하면 또 이것도 그런데 이제 양쪽에 조율을 해서 예. 여기까지 왔다 그 의견도 수렴하고 아니 예, 제가 드는 생각은 사실 그런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만약에 제한이 없이 그냥 열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자본가들이 이제 막 치고 들어와서 그건 아니고요. 개발을 할까봐 그런 건 아닐까? 네, 그게 사실은 산림청이 걱정하는 건 무분별한 훼손입니다. 일단 도시 근교의 산들은 그 가격이 다 오르겠죠, 일제히. 그리고 너도 나도 다 숲경영 체험한다고 카페 열겠죠. 그런 순기능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 오늘은 이 정도로 네.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곳은 고성 잼버리 수련장이고요. 여기 산림 엑스포 현장입니다. 여기 네. 10월 22일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아직 시간 좀 남아 있을 때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 체험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산림 엑스포 22일까지니까 한번 찾아주셔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좋은 경험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사실 이런 전시하는 거 이외에도 이런 부스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쪽에는 어닝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늘 그리고 또 비 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제 놀러 갈 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사람이.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와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